교과서 77쪽을 보세요. 지난 동영상에는 세시풍속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다양한 세시 풍속을 알아봅니다. 교과서를 읽어봅시다. 민준이는 대표적인 명절, 설날 이외에 계절별로 어떤 세시풍속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정월 대보름과 한식의 세시풍속을 알아봤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대한 글을 읽어봅시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으로 새해 첫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를 하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오곡밥을 먹고 건강을 빌며 부럼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음력이라는 말은 지금 사용하는 서양식 달력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한 달의 날짜를 세는 방법을 말합니다. 음력 달력을 보면 오늘이 음력 몇 월 며칠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먹고 건강을 빌며 부럼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부럼은 정월 대보름날 건강을 빌면서 먹는 호두, 땅콩 등의 딱딱한 열매를 말해요. 안녕? 나는 지난 정월대보름에 달맞이 행사를 다녀왔어.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풍물놀이도 구경했단다. 이 큰 불꽃은 달집을 태우는 것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달집 태우기를 하며 그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했었대. 오늘날에는 보기 드문 풍경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구경했어. 옛날부터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세시풍속이 있었다니 흥미롭지? 나도 우리의 세시풍속을 좀 더 경험하며 그 의미를 알고 싶어졌어. 한식에 대한 글을 읽어봅시다. 한식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찬 음식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한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인 한식이 되면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며 조상들의 산소에 성묘를 했습니다. 조상들의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이렇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조상들의 산소에 성묘를 했다고 하네요. 7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조상들은 날씨가 무더워지는 시기인 단오와 삼복에도 다양한 세시풍속으로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또한 가을과 겨울에도 수확을 기뻐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살펴봅시다. 단오에는 이렇게 그네뛰기와 씨름을 하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고 하네요. 단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곧 더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여름을 시원하게 지나라는 의미로 서로 부채를 주고받았으며 그네뛰기와 씨름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단오에는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로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단오에 서로 주고받았던 단오 부채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선왕실에서는 단오진선이라 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해 단오부채를 진상하라 명하였고, 이렇게 받은 부채를 단오사선이라 하여 왕이 제상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부채의 끝에는 내의원에서 만든 약재가 담긴 옥추단이 매달려 있어 구급한 상황에 기묘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선비들은 부채에 글과 그림을 넣어 그 멋을 더했는데, 이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채 장사가 추사 김정희의 집에 찾아와 하룻밤을 묵고 가기를 청해 허락했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은 김정희는 마당에 세워진 부채 꾸러미를 풀어 글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를 본 부채 주인은 기겁을 하며 부채를 하나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 탄식했는데요. 이에 김정희가 이 부채를 팔 때 추사 선생이 쓴 글씨라 하고 값을 2배로 불러 팔아보게 라며 일러주었습니다. 부채 장사는 의심스러워하면서 부채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채가 다 팔려 동이 난 건 물론이거니와 더 사겠다는 주문이 쇄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위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의 부채. 선조들의 멋과 풍유가 담긴 단오부채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삼복에 대한 글을 읽어봅시다. 뉴스에도 보면 삼복더위라는 말이 나오죠.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를 삼복이라고 합니다. 삼복. 우리 조상들은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를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누었습니다. 복날에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이나 산으로 놀러가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닭백숙이나 육개장처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삼복에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삼복에 시원한 곳으로 놀러 가거나 닭백숙을 먹었습니다. 요즘에도 삼복에 닭백숙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추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추석에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고 조상들께 감사의 의미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줄다리기를 하고 보름달 아래에서 강강술래를 하며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추석에는 성묘도 하고 강강술래도 하고 송편과 토란국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중양절에 대해 살펴봅시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되면 사람들은 단풍이 든 산에 올라가 국화로 만든 술과 떡을 먹으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중양절이 되면 국화로 만든 술과 떡도 먹고 단풍이 물든 산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동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지.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동지에는 나쁜 기운을 쫓는 의미로 팥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로 동지하면 동지에 먹는 팥죽이 떠오릅니다. 동지 팥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6세기 중국 초나라의 한 기록에는 공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공공에게는 말썽쟁이 아들이 있었는데 늘 골칫거리였던 이 아들이 동짓날 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죽어서도 천연두를 옮기는 역신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는데요. 갑작스레 아들을 잃은 공공은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을 마을에서 쫓아낼 고민을 한 끝에 아들이 제일 싫어했던 음식이 팥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동짓날 팥죽을 끓여 집안 곳곳에 뿌렸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집안에 들어오려 했던 아들은 팥을 보고 놀라 멀리 달아나 버렸는데요. 이후 공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팥죽을 쑤어 뿌리게 해 역신이 된 아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가 지나면 다음 날부터 다시 해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데요. 옛사람들은 해가 길어지는 시작을 알린다 하여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지난 해의 애군을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담긴 음식 동지 팥죽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동지 팥죽에는 나쁜 기운을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동지가 되면 사람들이 팥죽을 많이 먹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옛날의 여러 가지 세시 풍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그럼 마무리 문제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 세시 풍속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끌어다 넣어보세요. 1. 정월 대보름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풍속이 있어서 찬 음식을 먹는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는 풍속이 있어서 찬 음식을 먹는 것은 한식 때의 세시 풍속입니다. 2번, 한식에는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를 하며 나쁜 기운을 쫓아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를 하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것은 정월 대보름 때의 세시 풍속입니다. 3번, 동지에는 나쁜 기운을 쫓는 의미로 팥죽을 만들어 먹었다.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동지에는 동지 팥죽을 먹습니다. 2번, 세시 풍속과 그때 먹는 음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추석에는 삼계탕을 먹는다. 삼계탕은 언제 먹는 음식이라고 했나요? 삼복 때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르지 않습니다. 2번, 정월 대보름에는 팥죽을 먹는다. 맞는 말일까요? 틀렸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부럼을 먹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삼복에는
오곡밥과 부럼을 먹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오곡밥과 부럼은 정월 대보름에 먹고 삼복에는 삼계탕을 먹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동지에는 송편과 토랑국을 먹는다. 송편과 토랑국은 추석에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중양절에는 국화술과 국화떡을 먹는다. 맞는 설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9월 9일 중양절에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국화술과 국화떡을 먹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단오의 세시풍속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씨름, 2번 강강술래, 3번 그네뛰기, 4번 부채 나누기, 5번 창포물에 머리 감기.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강강술래는 추석의 세시 풍속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더위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서로 부채도 나누고 그네뛰기와 씨름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또한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로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단오의 세시 풍속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세시풍속의 뜻과 옛날의 세시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했어요. 오늘의 사회 과제입니다. 하루쓰기 공책에 내가 명절에 했던 일과 먹었던 일을 써 보도록 하고 오늘 공부했던 세시풍속 중에서 정월 대보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